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밤 10시입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던 거를 코스피는 그대로 다 되돌렸는데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제 417 붕괴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오늘 417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돌파 한착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다? 당분간 또 다시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뭐 또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잖아요. 430, 417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박스가 붕괴돼야지 뭐 일단 고점의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뭐하죠, 그죠? 좀 더 가만히 있어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요런 흐름으로 봐도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환율이 원달러 환율 선물인데요. 달러 선물인데 달러 선물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 레벨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여기를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박스권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상단을 좀 낮춰서 요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박스권 내에서 상승하다가 단기 고점 부근에 왔죠. 뭐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또 내일 상승한다면은 시장은 또 다시 하락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환율이 또 상승하면 또 주식시장은 하락하겠지만은, 일단은 요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환율이 다시 강세의 흐름으로 전환될랑 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여기에 단기 고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온다는 기미를 보이면, 환율이 강세로 좀 전환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강세가 잠시 진행되는 사이에 이 코스피는 다시 한번 그 고점이 어딘가 아니면 뭐 어딘가 싼 고점을 만들거나 이러한 모습을 여기쯤에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달러화로 봐도 똑같죠. 뭐 달러 인덱스로 봐도 똑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쪽에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박스권은 아니고, 달러 인덱스는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박스권은 아니고 아무튼 뭐 90.5를 돌파 한착한 상태에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게 90.5를 돌파 한착해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왠지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기 저점 한 만들었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요런 각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냐 이거죠.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요렇게 뭐 어딘가에 저점을 만들면서 요렇게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딘가까지 내려오는 요 과정에 지금 속해 있어서 뭐 코스피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1월 5일날 흐름이 1월 5일날부터 해가지고 우리 달러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1월 5일부터 해서 우리 달러가 좀 달라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왠지 여기 있는 이런 저점들을 좀 안 깰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환율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는 요 타이밍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좀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하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환율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쌍바닥을 만들거나 어떤 바닥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코스피는 뭐 그렇게 고점을 못 높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한번 뭐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어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지금 오늘의 코스피 상승을, 그런 거를 좀 환율의 움직임하고 좀 같이 좀 엮어갖고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시나리오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세워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고버스 오래간만에 한번 차트 좀 볼까 하는데, 고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최소한 어디 지켜야 될까요?
얘가 고퍼스가 살아나고 싶으면 최소한 2180원은 지켜줘야겠죠. 요날 2180원, 1월 8일 날 시가가 2180원입니다. 2180원 돌파 한착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돌파 한착 하루 했죠. 중요한 자리. 그렇지만은 이게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좀 테스트를 좀 거칠 것 같긴 했고, 일단 오늘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환율들은 일단은 뭐 쌍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다중바닥형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단 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최소 그 417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붕괴 안 됐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계속 그래 보입니다. 오늘도 변동성 지수는 좀 확대가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긴 확대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얘도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쌍고점 모양 나오면서 시장이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아침에 해드렸던 그런 말씀이고, 아무튼 뭐 요즘 시장 수급은 뭐 도무지 저는 잘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뭐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정말 굉장하고, 오늘 그러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개인들 샀던 거 오늘 싹 다 팔아갖고 개인들도 수익 내고 나가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라고 믿기지도 않고, 하여튼 요즘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 선물, 그러니까 선물 지수하고 외국인 선물 수급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저도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수급들이 생전 보지를 못한 그런 수급들이라 뭐 제가 뭐에 대한 뭐 해석을 잘 못 해드리겠네요. 이런 부분은. 일단 단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417 붕괴된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은 좀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부로 그거 했어요. 어제부로 저기 테슬라 숏 칠라고 삼성증권에 계좌나 하나 만들었고요. 뭐 그렇게 천천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417 붕괴시키길래 조금 좀 가슴이 뛰다가 다시 오늘 사그라들고, 원래 오늘 그래서 테슬라 뭔가 해보려고 좀 환전도 하고 입금도 좀 해놓으려다가 그냥 오늘 안 했어요. 보시다시피 테슬라 오늘 또 1% 가까이 갭상승하고 있는데 모르죠. 하여튼 저는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붕괴가 되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러면 들어갈 건데, 그 테슬라 쇼치는 상품 그래도 그거 하려고 뭐 계좌 하나 만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뭐 저의 요즘 근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몇 가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좀 아직까지 모양들이 좀 애매해서, 예, 뭐 딱히 손이 막 크게 나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정도가 좀 어떤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거든요. 삼각 수렴형인데 일단 방향성은 살짝 위쪽으로 지금 고개가 들리고 있죠. 삼각 수렴형 끝에까지 왔으니까. 예, 아무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달러하고 원화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오늘 밤의 핵심적인 건데, 달러가 단기 고점에 온 것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거,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단기 고점, 달러도 단기 고점,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살짝 내려오고 원화가 살짝 내려오면서 이런 위험 자산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주식도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냐. 동시에 더해서 뭐 코스피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데, 내일쯤이면 박스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쭉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밤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기다려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가 단기 고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렸는데 얘가 어디에선가 반등하는지 여부. 원화도 지금 어디선가 단기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등하는지 여부, 이런 거 보면서 좀 타이밍이나 분위기를 같이 조심스럽게 잡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미국 만기주가
원래 이제 셋째 주인데 셋째 주 금요일 날이 미국 옵션 만기일인데 보통 그래서 한국은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보통 한국 만기주 다음 주가 미국 만기주인데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같이 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만기일이 같았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아침에 그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라고 했는데 그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났습니다. 하여튼 옵션 만기주에 미국은 일단 저항을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거는 제 생각엔 지금 이런 점을 보면 되겠죠. 이게 S&P 지수인데요. S&P 지수 선물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랐다가 만기주에 옆으로 쭈루시 기었다가 만기 끝나면서 이렇게 이거를 무너뜨리면서 어떤 시세를 잠깐 줬었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이걸 테스트해야 되겠죠? 과연 이 라인을 진짜 붕괴시킨 게 맞는지 이렇게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할 것 같고 이게 테스트가 돼서 여기를 못 넘어가면서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재차 보여준다면 미국 시장은 안 좋은 모습 나올 수 있겠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저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저항 제가 봤을 때 나스닥은 지금 저항 거의 돌파할랑말랑 하고 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900이었던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금 보시면 12,903이니까 살짝 돌파 안착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 밤에 완전히 돌파 안착할지 여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걸 저항으로 인식해서 밀려 있거나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의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겠고 밀려 있다면은 달러가 앞으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겠고 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건 이런 부분 S&P가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나스닥 지수가 뭐 12,900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요즘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일단 뭐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장대 양봉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 얘가 이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금 절반도 안 내려오고 30%대에서 지금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이런 모습 정도 좀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달러가 아니고 생각보다 금리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 뭐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그 변동성 지수 베팅하시는 분들 빅스는 올라가지만 UVXY는 어쨌든 11달러를 잘 못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좀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뭐 변동성 지수 한번 오긴 올 것 같은데 뭐 언제 올라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 더럽게 움직이죠. 오늘도 22는 계속 지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UVXY는 또 좀 죽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아무튼 쉽게 22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장이 정신 나갔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팍팍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22 밑으로 떨어지긴 쉽지 않고 UVXY는 계속 죽어가고 하여튼 대응들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닐 것 같다. UVXY 같은 건 특히 UVXY 같은 거는 좀 적당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특히 잘 하셔야 돼요. 일반 지수 추종하는 ETF라면 몰라도 UVXY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어떤 시간적 가치가 있는 약간 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뭐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